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2차 북미회담이 열리는데요. 그것과 같이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친일 수구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할 때 미국은 뭐 국제적 관계에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지극히 자국의 이익의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카츠라 테프트 밀약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뭐 지배하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어느 정도 서로 눈 감아준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쨌건에 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 후에 미소 냉전이 첨예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폴란드, 헝가리, 뭐 루마니아, 체코 등,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중국, 버마, 베트남이 그 당시 때는 뭐 프랑스는 무찔렀을 때니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이 공산화가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공산 세력이 큰 세력이 대두를 했는데 일본과 한국마저 넘어가면 특히 일본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의식으로 일본 내부에서는 전쟁 패망으로 공산당이 좀 활개를 폈죠. 그래서 그 CIA 전신의 OSS에서 인물을 찾아냈죠. 자기들 판단하에. 반공주의자면서 영어가 가능한 사람. 그게 기시 노부스케란 A급 전범을 찾아냈는데 기소도 안 하고 석방시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죠. 만주국 총무청 차관, 뭐 지금 표현하자면 산업부 차관인데 이 자리가 실세 요직이랍니다. 그래서 이 노부스케 자신이 만주국은 내가 그린 작품이다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만주 그러면 또 우리 또 생각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만주 군관학교가 있죠. 박정희, 백선엽, 정일권 다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죠.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가 그 만주국 그 정책을 많이 따라합니다. 표방하죠. 그래서 기시노부스케가 나중에 총리까지 됩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되는 거죠. 1957년도에. 우리가 1965년도에 한일합정을 맺었죠. 그때 1조가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이거 가지고 일본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박근혜가 그 할머니들 그랬을 때 우야무야 넘어가고 하는 이유가 지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를 보면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시노부스키하고 이승만은 친미 반공주의자죠. 영어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김구 선생을 배제시키고 이승만 정권을 만들었는데
4.19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까지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잘 살았죠. 우위에 있었죠. 그리고 1959년도 그 유명한 카스트로 체게베라가 쿠바 혁명에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하던 이승만 정권을 쓰러뜨린 4.19를 시민혁명으로 보지 않고 반미 공산 세력에게 넘어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인물이 또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죠. 그 당시 때 맥그루더 사령관이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 진압 요청을 거절했죠. 또 공교롭게 장도영은 나중에 뭐 온갖 감투는 잠깐 앉았다가 이용하다가 숙청당하죠. 그때 육군 대위 노태우가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서 61년도에 미국 중앙정보국장을 했던 앨런 댈러스가 64년도 BBC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 공작은 자기 재임 중에 5.16 쿠데타였다. 뭐 자기들이 공작을 했다는 얘기죠. 늘 중남미에서 늘 하던 수법을 여기서 했다는 얘기죠. 예. 참 공교롭게 5.16 때 전두환은 5.16 혁명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육군 대위였는데 5.16이 나자마자 바로 육군본부에 가서 무슨 냄새를 맡은 다음에 육사에 가서 육사 생도들을 부추겼죠. 지지 시위하자고. 근데 그 교장이 맞고 그래서 안 됐다가 5월 18일 날 가두 시위를 합니다. 육사 생도들이 전두환이 이끌고. 그래서 박정희 눈에 들어온 거죠. 쿠데타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때 큰 도움이 됐으니까. 참 공교롭습니다. 20년 후에 광주 5.18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참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5.16은 광주도 마찬가지죠. 5.18도 마찬가지지만 한미 군사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또 일으키죠. 영부집권하기 위해서. 이름도 또 유신이 뭡니까? 메이지 유신 따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좀 닭깎기 마사오. 이 인간은 좀 뼛속까지 이거 친일파 아주. 하여튼 이승만은 제주도와 여수 순천에서 전두환은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했죠. 그때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니까 친일 세력들이 바로 미 군정에 흡수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역사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수 순천 때 동원된 그 학살한 인간들 중에서 백선엽 정일곤이 들어가요. 그러니 일제시대 때 그러고 아주 양민 학살까지 하면서.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는 죽으면 빨갱이가 됐죠. 죽으면 정치 탄압으로, 간첩 조작으로, 또는 뭐 노동자 산업재해 항의하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월남전이 일어났죠. 아시다시피 월남전은 유엔군이 파견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한국 참여
동료로 해서 우리나라 참여했고, 지금 보니까 북한 공군이 참여해서 뭐 거기 묘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거기서 지금 2차 북미회담을 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CVID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거를 주장하고, 북한은 CVI지 뭐 똑같은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을 요구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계적 쪽으로 가는데, 하여튼 북한은 좀 외교가 중국을, 또 나 이후에는 소련하고 이 강대국들하고 외교를 해서 이렇게 사대주의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뭐 작년 그전에만 해도 김정은이 누구 만나줄 생각도 안 하는데,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ICBM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냥 너누나도 아주 그냥 만나, 참 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북미회담은 김정은이나 트럼프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마 이벤트가 나올 겁니다. 북한도 얼마 전에 뭐 숙청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발하는 군부들. 그리고 방송에 보니까 평양에 조금 괜찮은데 $10,000 하던 아파트가 지금 $3,000? 달러가 고갈됐다는 얘기죠. 뭔가 보이지 않으면은 군부도 반발하고 일반 국민들도, 북한 주민들도 그랬죠. 맨날 회담만 하고 뭐 하는 짓거리냐, 굶어 뭐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하고, 트럼프도 재선을 앞두고 미국 조야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ICBM은 해결해야 될걸요, 이거 요번에. 그러면 얘기들 나오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전문가 참관해야 되고, 그리고 ICBM 해체 일정 합의도 볼 것 같은데요. 아니면 몇 개 해체한다든가. 그럼 미국은 일부 경제제재 해제를 해야 되겠죠. 뭐 관광, 개성공단, 철도, 도로,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소, 그리고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평화협정 정도는 맺을 거로 보입니다. 북미 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이 될수록 이게 뭐 민족화하면서 이 질곡된 현대사에 대한 반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우월한데 여러 가지로 딱 하나 좀 역사적으로 좀 거시기 하죠. 제일 꿀리는 게 친일 매국노 처단을 못한 거죠. 남한은 오히려 그들이, 친일 수구 세력들이 한국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죠. 현재도. 우선 독립운동한 분들과 가족에 대한 예우나 대우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발전할수록 제가 보기엔 무서울 정도로 민족주의가 부활할 겁니다. 그때 그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은 장사 같은 건 하되, 돈벌이는 하되, 국민을 가리키려 드는 언론, 학계, 종교계에서 지도자 행세하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또 물러나기 싫어도 아마 쫓아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2차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정이 나오면 추후 그 약속을 서로 이행하는 상황을 봐서 이제 3차 북미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다 참여하는 이제 종전선언과 이제 완전 경제 해제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하여튼 내일하고 모레 회담이 좀 획기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